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24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의 문을 엽니다. 주말의 시작을 세계 곳곳의 생생한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전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오늘 세계 뉴스를 관통하는 단어는 재편입니다. 낡은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음과 희망이 공존하고 있어요. 마치 19세기 말 제국들이 몰락하고 근대 국가들이 기틀을 잡던 그 격동의 시기를 다시 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네, 오늘도 10개국이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만큼 핵심 위주로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대한민국 소식부터 시작하죠. 코스피 5000 시대가 열린 이후 시장의 열기가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특위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지속적인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중형 선고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네요.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이 광란의 20년대를 지나며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당시 루스벨트가 강력한 규제 철폐와 지배구조 개선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었듯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프리미엄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셈입니다. 한편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 선고는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마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니른베르크 재판이 법의 지배를 확립했듯이 이번 판결은 국가는 국민의 것이며 헌정 질서는 파괴될 수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경제와 정치 외에도 사회적으로 제2의 기본법 시행과 경기도 안성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 시행은 산업혁명 당시 영국의 적기조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는 의지입니다. 규제보다는 표준 선점에 방점을 둔 것이죠. 다만 안성의 돼지열병은 민생물가의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습니다. 1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하며 경기 회복 기대감이 큰 상황인데 방역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변수가 되겠네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관세 위협을 거둬들였습니다. 동시에 가자지구 평화협약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19세기 미국의 멀로주의를 연상시킵니다. 내 앞마당인 북극과 중동은 내가 관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죠. 관세 철회는 유럽을 달래는 척하면서 실리를 챙기는 고도의 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대외적으로는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대내적으로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중단을 선언하며 민주당주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1830년대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주 정부들과 충돌했던 무효화 위기의 현대판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 경고와 쿠팡의 데이터 유출 조사에 대한 미국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 등 한미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반도체라는 핵심 자산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은 아주 타당한 지적입니다. 쿠팡 사태에 대한 ISDS 제기 역시 미국의 자본주의적 공세가 거세지고 있음을 보여주죠.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 당시 일본이 겪었던 압박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라 아주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직접 제15차 5개년 계획의 전략적 배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GDP 140조 위안 돌파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비상하겠다는 의지군요. 시 주석이 강조하는 고품질 발전은 과거 등소평 시대의 양적 성장에서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선언입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산업화가 영국을 추월하던 시기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특히 상업 우주항공 분야에서 전체 발사의 54%를 민간이 차지했다는 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국가 주도의 동방홍 시대에서 기업 주도의 우주 굴기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죠. 문화적으로는 야간 경제와 전통 등불 축제가 화제입니다.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으로 보고 있네요. 쯔궁 국제 공룡 등불 축제 같은 행사는 단순히 볼거리를 넘어 중국의 소프트 파워를 상징합니다. 18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신우아질이 열풍처럼 현대의 기술과 전통 미학을 결합해 세계인의 이목을 끌겠다는 전략이죠. 먹고 즐기는 야간 소비가 GDP를 견인하는 모습은 중국 내수 시장의 체질이 선진국형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격적으로 중의원을 해산했습니다. 선거일은 2월 8일로 확정됐는데 전후 가장 짧은 선거전이라고요? 16일 만에 끝내는 전격전입니다. 지지율이 높을 때 승부를 보겠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승부수죠. 마치 1955년 체제 이후 자민당이 위기 때마다 썼던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입헌민주당과 공명당이 합친 중도개혁연합이라는 거대 야당이 출범했거든요. 수십 년 이어온 자민공명 연대 붕괴 이후 처음 맞는 대격변입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동결했고 Z세대는 의외로 정치에 높은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선거 전 시장의 혼란을 막으려는 정무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건 일본 청년들의 낙관론입니다. 잃어버린 30년 속에서 자란 세대가 다카이치의 개혁 정책에 반응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성인 인구수는 일본이 마주한 인구 절벽의 냉혹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트럼프 행정부 특사가 참여하는 사상 첫 3자 회담이 열렸는데 분위기가 냉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깔았지만 러시아의 고집이 대단합니다. 돈바스 전역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죠. 이건 1918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 당시 러시아가 겪었던 영토 협상의 진통을 연상시킵니다. 당시엔 러시아가 불리했지만 지금은 군사적 점유를 바탕으로 배짱을 부리는 중이죠. 내부적으로는 기술적 퇴보가 눈에 띕니다. 우주 로켓 발사 횟수가 미국, 중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네요. 한때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렸던 우주 강국의 모습은 간대없습니다. 미국이 181회를 쏠 때 러시아는 고작 17회에 그쳤으니까요. 서방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이 기술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영하 27도의 극한 추위 속에 난방 공급마저 끊긴 카잔 지역의 상황은 거창한 국제정치의 이면에 가려진 러시아 민생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프랑스 소식입니다. 르코르니 정부가 불신임한 부결로 일단 생존했습니다. 헌법 제49조 제3항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군요.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은 일종의 입법적 핵무기입니다.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제왕적 권한이죠. 드골 대통령이 강력한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건데 지금은 정부가 소수파인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경제 지표인 PMI가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건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뉴칼레도니아와 협정을 맺고 해군이 러시아 제재 위반 의심 유조선을 납포하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강한 프랑스 의지가 엿보입니다. 뉴칼레도니아 협정은 식민지 역사의 잔재를 정리하려는 시도이고 유조선 그린치오 나포는 유럽의 해상 질서를 프랑스가 주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17세기 태양왕 루이 14세 시절 프랑스가 유럽의 표준이었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하는 듯한 행보군요. 인도는 모디 총리가 남부지역 선거 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2026년 반도체 상업 생산을 확정하며 인도 반도체 미션에 박차를 가하고 있네요. 모디 총리의 더블 엔진 정부로는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움직여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처럼 국가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시도죠. 특히 2026년 반도체 생산은 인도가 단순한 세계의 콜센터에서 세계의 하이테크 공장으로 진화하는 변곡점이 될 겁니다. 외환 보유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2027년 인구조사 준비도 본격화되었습니다. 7천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는 인도의 경제 펀더멘털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2027년 인구조사는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작업이자 향후 수십 년의 국가 전략을 짜는 기초 데이터가 될 겁니다. 2030년 세계 3위 우주 경제 대국을 꿈꾸는 인도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관련 발언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영국군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에 스타머 총리가 강하게 반발했네요. 모욕적이고 대단히 충격적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특별한 관계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윈스턴 처칠 시절부터 이어온 혈맹 관계가 트럼프의 비즈니스 마인드와 충돌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나토를 일종의 보험 서비스로 보지만 영국은 이를 같이 동맹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시각 차이입니다.
생활 밀착형 뉴스도 있습니다. 히스로 공항에서 기내 수화물 액체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되었다고요? 여행객들에게는 가히 혁명적인 소식입니다. 20년 넘게 우리를 괴롭혔던 그 100ml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최첨단 CT스캔 기술 덕분인데 이건 단순한 편의를 넘어 보안 기술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지표인 PMI도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영국 경제에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기술적 진보와 경제 회복이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상황입니다. 미국 해군 전단이 이란 수역으로 접근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부 시위 피해도 심각하군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가 이끄는 아르마다의 전개는 전형적인 19세기식 포함 외교를 연상시킵니다. 무력 시위로 상대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거죠. 이란 내부적으로는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섰고 3주째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이건 현대판 철의 장막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채 내부의 비극을 은폐하려는 이란 정부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시민들은 헤즐레라는 전통 장식물로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헤즐레는 원래 결혼을 못하고 죽은 젊은이를 기리는 전통인데 지금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다 쓰러진 청춘들의 재단이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죽음의 냄새가 난다는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닌 현실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리알화 폭락, 그리고 실탄 진압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저항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다는 점은 이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머지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각국은 각자의 생존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격동의 시대일수록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새로운 질서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해드린 이란의 추모 열기가 전 세계의 평화의 메시지로 전달되기를 바라봅니다. 작가님, 오늘도 통찰력 있는 분석 감사드립니다. 주말 동안 전 세계가 조금은 더 평온하기를,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볕이 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